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해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8월 말쯤 돼서 이제 그 약재 해충에 대해서 한번 살포를 하고, 그리고 어저께 비가 와서 이제 오늘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 중순경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충에 관련된 약재를 이제 살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시나노골드 같은 경우는 9월 중순 정도 돼서 머판 살균제를 한번 쳐줘야만이 탄저병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재들을 이제 보면은 저는 그 8월, 9월, 10월 이럴 때는 해충들은 그 복숭아 순나방, 그 다음에 복숭아 심식나방, 노린재 요런 변이에요. 요러한 그 해충들입니다. 이 세 개. 그러니까 과일이 익어감에 따라서 냄새가 이제 나죠. 그러니까 노른재들이 오고, 또 방제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이제 복숭아 순나방인가 복숭아 심식나방들이 이제 과일을 이제 뚫고 들어가죠. 뚫고 들어가서 해를 입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순나방은 주로 과일에 복숭아 순나방은 과일을 웃죠. 보통 이 밑쪽보다는 우쪽, 중간쯤, 여기에 주로,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가지고, 복숭아 순나방은, 바깥으로 배설물을 쏴요. 똥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안으로 그냥 들어가서 파먹고, 배설물은 밖으로 계속 나오고, 이것이 이제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근데 복숭아 순나방은 이제 순이잖아요. 순. 복숭아 순나방은 5월부터 10월 달까지예요. 과일을 입히는 기기. 그러니까 5월 달 과일 입힐 때는 보통 신초들을 이제 깔아먹고 해서 신초를 이제 부러뜨리고, 신초를 갉아먹는 거죠. 5월달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과일에서 이제, 과일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배설물을 바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심식나방은 들어가서 그냥 막 돌아다녀요, 그냥. 배설물을 과일 안쪽에다 싸는 거예요. 바깥으로 봐서는 들어간 구멍 정도만 알 정도지 배설물이 없어요. 이것이 복숭아 심식나방입니다. 노린대는 뚫어갖고, 흡집하잖아요. 흡집해서 이제 요 흡집하는데 크로커 현상이 일어나요. 스펀지화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쑥 들어가거나, 거기에 거기에 이제 썩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를, 살포를 해야 된다. 살균 약재는 거의 다 끝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 다 하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계속 살균제를 짓는 것 같은데, 저희 교육받을 때는 이제 8월 말 정도에 한번 치면은,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어떻게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균들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된다. 올해는 그렇게 쳤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갈반이 없었어요. 병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갈반 잎이 누런 게 몇 개씩 계속 보여서 이렇게 가고 오고 했는데, 계속 비 올 때마다 약재를 방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염은 안 되고 그냥 몇 개씩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하나 말씀드려요. 복숭아 순나방은 5월에서 10월 달까지 신초를든지 과일을 가일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복숭아 심식나방은 6월부터, 그러니까 과일의 위주입니다. 과일. 복숭아 심식나방은 과일 6월부터 9월까지 작게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복숭아 심식나방. 안쪽을 막 돌아다니는 거. 아주 작은 것이. 그러면서 이 과일을 다 망가뜨리는, 배설물은 안쪽에 하는 겁니다. 특히 그래서 과일과 과일에 붙어 있을 때 그 붙어 있는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약재를, 살충제 약재는 우리 방제대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발생된 것이 보인다고 하면은 또 그 약재를 한 번 더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노린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5월에서 10월 달까지 이제 가열을 하죠. 10월 달. 그러니까 요 5월 달부터 노린재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 안락수염 노린재, 썩떡나무 노린재, 갈색날개 노린재. 이런 노린재들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요런 노린재들이 찔러가지고, 구침으로 찔러가지고, 빨아먹겠죠. 빨아먹으니까 여기 이제, 크루크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노린재들도
먹는 게 똑같아요. 그 복숭아, 순나방이나 심신나방이 먹는 위치가, 노린재도 옆에. 여기하고 요 위에하고, 노린재도 먹는 위치가. 또 복숭아 순나방 이것도 옆으로 들어가거나 이거 우려합니다. 그 고두병 같은 거는 이 밑이에요. 고두병. 병이 났을 때 이게 뭐이냐 하면 고두병인지 아니면 저 노린재 해충이 뭐 그래 했는지 살펴보면은 이 옆으로 꼭지점 옆으로 발생된 것은 고두병의 우려가 있고 그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걸 뭐 판단하기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15일께서 이제 한 번 더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응애에 대해서 좀 이제 아셔야 되는데, 보통 어떤 분들은 그 응애가 굉장히 잡기 어렵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응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사과 응애가 있고, 원박이 응애. 그래, 사과 응애는 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우쪽으로 이제, 또 이파리 우쪽으로, 햇빛 보는 쪽으로 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박경에는 이 이파리 밑으로 또 나무 위에 수간 안쪽으로 있습니다. 그 5, 6월 달에 주로 이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겨울 동안에, 전박경에는 겨울 동안에 이 나무 틈 속에 엄마 응애, 아기를 갖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알이 아니죠, 알. 그러니까 사과응애는, 겨울이 되면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사과응애는 이런 눈 있잖아요. 눈 주위에 이제 알을 많이 실어놨잖아요. 그 알이래, 알. 그래서 그걸 이제 깨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계유지를 살포하잖아요. 그 기계유지를 살포하게 되면 이거는 눈 밑에는 약을 맞으니까 깨어난다 하지만 이 밑부분에 이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 있는 전박이응애, 그러니까 전박이 그건 알이 아니고 성충이래, 성충. 성충들은 안 죽어요. 뭐 약이 이렇게 나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기계유지가.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겁니다, 전박이. 우리 전박이응애들이 주로 많단 말이죠. 그럼 전박이응애는 언제 잡아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에 약재를, 아주 고루, 알도 깨어나지 못하게 죽는 거, 성충, 유충 다 죽을 수 있는 약재라 푹 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줘서 1년을 가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약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계유제는 뭐 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돼서는 5, 6월달은 페루팔, 또는 무쇠팔, 뭐 이런 약재를 칩니다. 그런 약재는 성충들만 죽는 거예요, 성충. 그러니까 알도 안 죽고 유충은 안 죽어요. 유충이 작은 벌레예요, 작은 벌레. 똑같은 응애인데. 그러니까 큰 것만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있다가 이제 뭐 6월, 7월 돼서는 시나이, 뭐 이래서 지존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죽은 것을 이렇게 치거든요. 그 다음에 8월 달 돼서는 그 오마이트를 이제 살포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요것은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친다고 봐요. 한 번 더 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페루팔 칩니다. 5월 달에. 페루팔, 이 내용 나온 대로 이제 페루팔 치고, 그 다음에 친 다음에 한 5일 있다가 또 쳐요. 지존을 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존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충을 일단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약충 작은 벌레가 있고 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벌레는 이미 5일 있으면 어른 벌레가 돼요. 그 성충이 됩니다. 그럼 이때 또 뭐 약충을 약재가 보면 이제 유충하고 알하고 죽는 약재가 또 있어요. 그러면 그걸 주게 되면은 충이 또 살아있잖아요. 성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계속 그 틈 사이가 있잖아요. 틈 사이에 있어. 날짜의 틈 사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응애를 죽이지 않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페루팔 치고 약재를 칠 때나 폭 쳐야 됩니다. 이때는 전착제를 넣더라도 잘 퍼져나가는 전착제, 뭐 이렇게 고착성 있는 것보다도 잘 퍼져나가서 가들한테 다 가지고 죽는 약재를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충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충, 알을 모두 죽는, 성충까지 죽는 약재를 5일 차로 저는 이제 하고 5일 있다가
바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약재를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4번 정도 치면은 돼요. 그래서 응애가 없습니다. 응애가 없는데, 주로 응애가 이 가온 일각지에다가 나무들 주로 사람들이 심어요. 저도 심었는데 내내 싹 파가지고 밭에다 다시 옮기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응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결국 거기는 약을 제대로 또 안 쳐요. 또.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갈반병도 생기고, 응애도 생기고, 이래서 결국 그 가온으로 이제 전염이 되는 그런 그 구조예요, 사실. 그래서 가온들 조성하는 분들은, 뭐 신규 조성하는 분들은 자꾸 뭐 욕심도 있고 해서 나무를 한 개를 더 심는 한 그 의지력 때문에 계속 일각에다 심고 약을 방제를 제대로 못 한다. 또 이래 손을 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가온 안쪽에 딱 심고 방제할 때 정확하게 방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8월하고 9월, 요 때는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 심식나방, 노린재, 매미충이 있네. 매미충이 있는데, 매미충은 7월 8월에 이제 그 뭐 활동을 하고 이래 하는데, 알을 이렇게 가지가 여기 지금 1년생이에요. 1년생 또는 2년생, 이 안쪽이 2년생이겠죠. 요런 틈 사이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알을 낳아갖고 영양분을 일로 가지 못하게 해서 이 나무를 죽게 하는 게 매미충입니다. 그리고 그 매미충 약은 저는 뭐 이쪽에 매미충이 무슨 거 없다 해서 참 뭐 약재를 이제 방제를 안 했는데, 방제할 때 요 시기에, 그러니까 8월, 9월 요 시기에 그 매미충이 또 죽이는 그런 약재의 효력이 있는 그런 약을 사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4월 달에 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숭아 심식나방, 복숭아 굴나방, 사과 혹진딧물, 조팝나무 진딧물, 썩등나무 노린재, 요거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처음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에 사과 혹진딧물, 요것도 6월 달에 굉장히 발생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팝나무 진딧물 같은 건 뭐 적당하게 이제 약 많으면 쳐주고 없으면 뭐 놔도 돼요. 사과 혹진딧물, 사과 혹진딧물은 이거는 이파리가 막 말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방제를 철저히 이파리 날 때부터 방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응애를 이번에 쳤어요. 원래 8월 전 중순경 돼서 완벽하게 쳐야 되는데, 뭐 응애도 없고 하다가 기다리다 보니까 약은 사자는 게 있어서 그냥 이걸 쳤습니다. 그렇게 약을 사실 때도 우리가 뭔 약을 뭐를 주겠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응애도 응애 새끼하고 응애 알하고 주겠다 이러면 또 한참 있다가 가서 또 뭐 성충을 죽인다, 완전 어른 그 응애만 죽인다 하면 또 그 새끼 응애 또 있고 또 안 죽거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편차가 길지 않게 뭐 알하고 유충하고 주겠다 그러면은 죽이고 나서 보면은 죽는 것이 한 3일 가요. 3일 있다가 3, 4일 있다가 또 다 죽는 걸 가지고 또 때려치면은 다 죽는 데는, 죽이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